새벽 6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부산의 어느 골목,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천천히 하지만 한결같이 그의 손에는 언제나 큰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도시락 25개, 빠짐없이 한 달이면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왜일까요? 초라한 옷차림의 이 남자는 대체 왜 매일 그렇게 많은 도시락을 사가는 걸까요? 혹시 되팔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불법적인 일? 그런데 가게 주인은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 남자에게는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매일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부산의 한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동구의 좁은 골목 안쪽 오래된 2층 건물의 1층에 한결도시락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새벽 6시 오픈이라는 손글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 윤지호는 올해로 42세였습니다. 15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 작은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젊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하는 삶이 15년째 반복되자 그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호는 새벽 5시 30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밥솥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도시락 장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6시 30분부터 출근길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손을 놀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의 1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에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지어놓고 용기를 세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이 소중한 준비 시간이 조금씩 방해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6시, 지호가 막 제육볶음을 볶기 시작할 무렵 가게 유리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실루엣만 보였지만 지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구나.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인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고 손은 굳은 살이 박힌 것이 평생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데요. 6시 30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낚아채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필요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지호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주문하세요. 도시락 25개 부탁합니다. 반찬은 지난번처럼 제육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로요. 도시락 25개. 처음 이 주문을 받았을 때 지호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금 12만 5천 원을 깔끔하게 내밀었습니다. 25개요? 회사 단체 주문인가요?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에 쓸 겁니다. 하루에 25개씩 매일 오시는 건가요? 네, 가능하다면 매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호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도시락 한 개에 5천 원, 25개면 12만 5천 원, 일주일이면 87만 5천 원, 한 달이면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장사라도 하나?
하지만 그의 초라한 차림새는 큰 돈을 버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호는 서둘러 도시락 25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담고 제육볶음을 올리고 계란말이와 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25개를 한 번에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45분이 지나서야 겨우 25개의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자는 그것들을 큰 보냉 가방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가방은 무거워 보였지만 그는 힘들다는 표정 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네, 그러세요.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도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천천히 걷는 모습,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호는 받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5만원권 2장, 만원권 2장, 5천원권 1장. 정확히 12만 5천원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카드나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장사는 장사였습니다. 지호는 돈을 금고에 넣고 다시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6시 30분이 넘어 다른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갔습니다. 출근길 손님들이 몰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피크가 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지호는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는 문득 그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도시락 25개를 어디에 쓰는 거지? 회사 급식? 아니면 재판매? 궁금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도시락을 사가는 건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6시, 유리문 밖에 똑같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락 25개 부탁합니다. 같은 주문, 같은 반찬, 같은 개수, 그리고 이틀 뒤, 사흘 뒤, 나흘 뒤, 남자는 매일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호는 장부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매일 오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을 때 지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매일 이렇게 도시락을 사가는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월말 정산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에 도시락 25개씩 30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와서 구매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습니다. 그 남자는 주말에도 왔고 심지어 명절 연휴에도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400만 원. 이건 그냥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2번째 달에 접어들었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매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가게 뒤편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원래 금연 중이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어쩔 수 없이 한 대씩 피웠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처음에는 회사 급식을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면 카드 결제를 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텐데 그는 항상 현금으로만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재판매, 노점상, 도시락을 더 비싸게 되파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지호의 도시락은 저렴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의 옷차림이나 태도는 장사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불법적인 일? 지호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도시락에 뭔가를 섞어서 파는 건 아닐까? 아니면 위장 사업? 돈 세탁? 다음 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지호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저기 손님, 네, 남자는 돈을 내밀다 말고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탁하거나 흐리지 않은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도시락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워낙 양이 많으셔서.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아니에요. 남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요. 좋은 곳이요?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지호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뒤 가게를 나갔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지호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누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왜 매일 25개씩이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택시기사 박형수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형수는 지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사장, 오늘 저녁 뭐야? 제육이요, 형. 그걸로 하나 줘. 지호는 도시락을 포장하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형 혹시 새벽에 여기 오는 60대 남자 본 적 있어요? 60대 남자? 누군데? 매일 새벽 6시에 와서 도시락 25개씩 사가는 사람이요. 박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나도 몇 번 봤어. 이 근처 사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형도 본 적 있어요? 응, 한두 번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 이상해요. 박형수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맨날 혼자서 큰 가방 2개 들고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 나이에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표정은 밝더라. 힘든 것 같은데도 뭔가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 어디로 가던가요? 글쎄, 역 쪽으로 가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못 봤어. 왜? 뭔가 문제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지호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 쪽? 부산역? 부산역 근처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여행객들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았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도시락을 파는 건 아닐까? 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산역 주변을 검색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역 근처에 쪽방촌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쉼터도 있었습니다. 설마 지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원봉사? 아니면 기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사서 나눠준다? 그것도 저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거면 NGO나 복지관을 통하겠지. 개인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지호는 다시 현실적인 가설로 돌아왔습니다. 재판매, 불법 급식 대행, 위장 사업, 이런 것들이 더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굽은 허리, 낡은 옷, 그리고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깊게 숙이던 고개. 왜 저렇게까지 고마워하는 걸까? 도시락을 파는 건 지호의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사가는 거였습니다. 고마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호가 손님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매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체 왜? 궁금증은 잠을 방해했습니다. 지호는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다음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였지만 새벽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지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5시 20분. 아직 주변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 정각. 예상대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작업복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호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도시락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도시락 25개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도시락 25개를 만드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남자는 그 시간 동안 조용히 가게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침을 몇 번 했지만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도시락이 완성되자 남자는 보낸 가방 2개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 한 개 조심스럽게 쏟아지지 않도록. 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쪽에 뭔가 써 있었습니다. 매직으로 손글씨로 쓴 것처럼 보였는데 희망을. 더 보려고 했지만 남자가 가방을 닫아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는 현금 12만 5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지폐는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비를 맞아서일까 아니면 손이 떨려서일까? 비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우산을 챙겨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이미 골목 끝을 돌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근처 편의점 앞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부산역 방면 버스였습니다. 남자는 버스에 올라탔고 지호는 재빨리 따라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한산한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맨 뒤쪽에 앉았고 지호는 중간쯤에 앉아 몰래 그를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무거운 가방을 양옆에 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기대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버스는 부산역 근처에 멈춰섰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지호도 재빨리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린 남자는 역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폐업한 것처럼 보이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빗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병원 진료 영수증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환자명 장상복, 진단명 폐암 사기 말기, 진료일 2020년 10월 15일, 예후 6개월 내외, 담당의 김성훈. 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폐암 사기, 말기, 6개월. 종이는 비에 젖어 번지기 시작했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름, 장상복. 그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지호는 멍하니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기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런 사람이 왜 매일 새벽마다 도시락 25개를 사는 걸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씩 쓰면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치료도 받아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할 텐데. 지호는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상복 씨 왔네. 오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장상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지호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천장은 군데군데 물이 새는 것 같았고 벽은 곰팡이가 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돗자리들이 깔려 있었고 그 돗자리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모두 초라했습니다. 찢어진 옷, 더러운 신발, 헝클어진 머리. 그들은 노숙자였습니다. 장상복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건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에게 대하듯이 사람들은 도시락을 받으며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아침을 먹네요. 장상복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25개의 도시락이 모두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을 보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혹은 그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도시락은 그들에게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장상복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호는 문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도시락 25개를 사갔던 거구나. 재판매도 아니었고 불법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말기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도시락을 다 나눠준 장상복이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상복 씨, 오늘도 고맙네. 아닙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근데 자네 요즘 기침이 심한 것 같던데 괜찮은가? 장상복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병원은 가봤나? 네, 다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장상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가득한 그 손으로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나이 먹어서 이런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다니 정말 고맙네. 장상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15년 동안 도시락 가게를 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은 그저 상품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상복에게 도시락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병원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젖어서 번진 글씨들. 하지만 폐암 사기 6개월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치료를 받아야 할 시간에, 몸을 아껴야 할 시간에 왜 매일 새벽마다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이곳까지 오는 걸까? 그에게는 가족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가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출근길 손님들을 놓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큰일이었겠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병원 영수증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장상복. 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장상복이라는 이름을 쳐넣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 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 사망 2014년 11월 3일. 영웅들의 희생. 유가족에게 위로금 전달 2014년 11월 10일. 화재 현장에서 생존한 소방관. 죄책감에 괴로워 2014년 11월 15일. 지호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건물 붕괴로 인해 순직했다. 순직한 소방관은 김태영, 박민숙, 이준호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장상복 소방관은 구조되었으나 심각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지호는 다음 기사도 읽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장상복 소방관은 내가 나중에 나왔어야 했는데 후배들을 먼저 보냈어야 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은 나였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깊은 죄책감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기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상복 소방관은 사고 후 퇴직을 결정했다. 그는 순직한 동료들의 유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위로금과 보상금 전액을 양도했으며 이 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지호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장상복은 10년 전 화재 사고로 동료들을 잃었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그리고 지금 말기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 자신이 지키지 못한 생명들을 이렇게라도 보상하려는 것.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젖은 골목길이 반짝였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와야 해. 며칠이 지났지만 지호는 장상복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 손님 아니 장상복 씨.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따라가 봤는데요. 도시락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병원 영수증도 주었어요. 말기암이시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무례했고 장상복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침묵했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지호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한 개 원가 약 3,500원, 판매가 5,000원, 이익 1,500원, 25개를 팔면 이익은 37,500원, 한 달이면 약 112만 원의 이익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원가만 받는다면 한 달이면 약 262만 원, 장상복이 쓰는 돈을 15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호에게도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가게 임대료도 내야 하고 재료비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호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는 약 800만 원. 15년 동안 모은 돈치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검소하게 살았고 큰 지출이 없었기에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장상복 씨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면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개월이면 9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더 걱정하고 있어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장상복이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25개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지호는 평소와 달리 장상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손님 오늘부터 도시락 가격을 좀 낮춰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가격을요? 장상복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단골 손님 할인이라고 할까요? 매일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개당 3,500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도 장사를 하시는 건데. 괜찮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상복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정가를 내는 게 맞습니다. 손님, 지호는 장상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그 도시락을 어디에 쓰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간 장상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며칠 전에 뒤를 따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노숙자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병원 영수증도 우연히 주었습니다. 장상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님 아니, 장상복 씨,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부디 받아주세요. 장상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까지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도시락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장상복 씨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락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장상복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호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지호는 장상복의 도시락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찬도 조금 더 넉넉히 담았고 밥도 더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장상복은 매일 아침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새벽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장상복의 기침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러 올 때마다 그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지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상복 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약은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너무 심하신데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상복은 항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상복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기도 전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상복 씨, 지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장상복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긴 무슨 병원 가셔야 해요. 안 됩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도시락을 가져가야. 장상복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호는 장상복을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장상복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열제 가져올게요. 지호는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가게 근처에 24시간 약국이 있었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장상복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그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땀도 마르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폐를 끼쳤네요. 그런데 정말 병원에 안 가시겠어요?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장상복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치료는 포기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장상복은 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용서받는 기분입니다. 매일 아침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살아있을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가져다 드릴게요. 네, 장상복 씨는 오늘 쉬세요. 제가 대신 창고에 가서 도시락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제발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호의 간청에 장상복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는
평소 장상복이 하던 대로 도시락 25개를 보냉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와, 정말 무겁네. 장상복은 매일 이 무거운 가방을 2개나 들고 버스를 타고 창고까지 갔던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지호는 새삼 장상복의 의지에 놀랐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결 도시락에서 왔습니다. 오늘 장상복 씨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며칠 전 지호가 봤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상복 씨가 괜찮으신가요?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셔서요. 걱정 마세요.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지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장상복을 기다리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닌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도시락 주인 윤지호라고 합니다. 오늘 장상복 씨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상복 씨가 아프시다고? 많이 안 좋으신가? 걱정이네. 지호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장상복이 하던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받으세요.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지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하지만 도시락을 받을 때 그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나눠주고 나오려는데 한 할머니가 지호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네, 할머니. 상복 씨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와주시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굶었을 거야. 겨울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아닙니다. 잘합니다. 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상복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도 그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람 많이 아픈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하더라고.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장상복 씨를 위해서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그게 장상복 씨가 가장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장상복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부산은 원래 따뜻한 편이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상복은 여전히 매일 나타났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25개 부탁합니다. 장상복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상복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쯤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호는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도시락을 주문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 근처 식당 협회 회원인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혹시 매일 아침 도시락 25개씩 사가는 손님 아시죠? 네, 그런데요. 김준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부산역 근처에서 도시락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이 사장님 가게에서 도시락을 싸게 사서 노숙자들한테 팔고 있더군요. 이건 명백한 불법 영업입니다. 지호는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허가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위생 상태도 엉망인 창고에서 도시락을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호는 해명하려 했지만 김준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불법 영업에 도시락을 공급한 거니까요. 이미 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호는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도시락을 파는 게 아닙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김준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료로요? 그럴 리가 없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도시락을 사서 공짜로 나눠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건 사장님 말일 뿐이고 저희는 제대로 조사할 겁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김준석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장상복 씨한테 연락해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호는 장상복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상복은 항상 직접 가게에 왔고 연락처를 교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지호는 초조해졌습니다. 경찰이 창고에 가면 장상복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불법 영업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경찰 2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결도시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혹시 매일 도시락 25개를 사가는 손님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지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법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시는 건가요?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비로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산역 근처 창고에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나눠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신고 내용에는 불법 판매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분은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도시락을 사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한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상복 씨입니다. 장상복 혹시 연락처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그분은 항상 직접 가게에 오셔서.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고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호는 창고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들은 메모를 하고 나갔습니다. 지호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창고에 가면 어떻게 될까? 장상복은 괜찮을까? 그는 가게 문을 잠그고 재빨리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급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경찰관 2명과 장상복, 그리고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장상복이 지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오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경찰관 한 명이 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도시락 가게 사장님이시군요.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도시락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고 계시더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장상복 씨, 이렇게 개인적으로 음식을 나눠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상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소방관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들도 노숙자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장상복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오해했네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온 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는 무혐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경찰관들이 나가려는데 한 명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장상복 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세요. 좋은 일에 쓰시라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받으세요. 저도 이렇게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억지로 돈을 장상복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지호와 장상복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말했습니다. 장상복 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그럴까요? 네. 그리고 아마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나타날 겁니다. 장상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혼자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속죄니까요. 하지만 장상복 씨 혼자 모든 걸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지호의 말에 장상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고 장상복도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에는 오지 않던 시간에 한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 기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호는 당황했습니다. 기자요. 네. 며칠 전에 경찰 신고건 아시죠? 그 일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장상복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지호는 난감했습니다. 장상복은 분명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상복 씨는 언론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수진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상복 씨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지호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장상복 씨께 여쭤볼게요. 본인이 원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기자는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상복이 평소처럼 가게에 왔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기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상복 씨 어제 신문사 기자가 다녀갔습니다. 기자요? 네. 장상복 씨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대요. 장상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거절하겠다고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수진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창고로 찾아갔고 노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일보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말기 암 투병 중인 전직 소방관, 매일 노숙자 25명에게 도시락 나눔. 기사에는 장상복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고, 동료들의 죽음, 죄책감, 그리고 지금의 봉사활동.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결도시락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부금을 가져왔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수백만 원을 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감사하지만 장상복 씨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상복 씨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그날 저녁 장상복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상복 씨, 저 윤지호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대요. 장상복 씨를 돕고 싶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저는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속죄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상복 씨 혼자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도 용기 아닐까요? 장상복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부금은 3천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창고는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난방기가 설치되었고 깨끗한 이불과 옷가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노숙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상복은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장상복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호가 매일 아침 함께 창고에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장상복 씨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아직 괜찮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하고 피도 섞여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하고 싶습니다. 장상복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고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부산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였고 도시락 나눠드리는 걸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청소와 정리도 도왔습니다. 장상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창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지호, 그리고 기부를 한 시민들까지. 장상복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속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1월이 되었습니다. 장상복이 처음 가게에 나타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시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지호와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걸 도맡아 했습니다. 장상복은 창고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지호는 장상복을 설득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길어야 한 달이고 입원을 권했습니다. 입원은 안 됩니다. 장상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질 거라며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장상복은 매일 창고에 나갔습니다.
이젠 걷기도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상복 씨,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상복 씨야말로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장상복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상복은 지호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죽으면 읽어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상복은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사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장님은 제 은인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월 25일 아침, 장상복은 무슨 일인지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장상복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급히 장상복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상복 씨, 계세요? 지호는 경비실에 연락해 문을 열었습니다. 장상복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장상복 씨, 지호는 급히 다가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장상복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장상복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창고에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고 싶습니다. 장상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호는 장상복을 업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에는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상복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도시락을 나눠 드리지 못했네요. 무슨 말씀을요? 상복 씨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데요. 상복 씨가 없었으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장상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 한 끼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건 단지 도시락이지만 그게 여러분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노숙자들도 자원봉사자들도 지호도. 장상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장상복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월 27일 새벽 4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 장상복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도왔던 노숙자들, 자원봉사자들,
기부를 했던 시민들, 그리고 10년 전 함께 일했던 소방관 동료들까지 모두가 장상복을 애도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장상복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도시락을 나눠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장상복 씨 고마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호는 장상복이 준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마지막 3개월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10년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 대신 제가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노숙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 주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상복도시락으로.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2월 1일 아침, 한결도시락의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상복도시락.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마음을 살립니다. 지호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장상복을 떠올렸습니다. 장상복 씨 약속 지킬게요. 계속 이 일을 하겠습니다. 창고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도시락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호와 자원봉사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0개의 도시락, 장상복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상복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복도시락은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기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호는 장상복의 뜻을 이어받아 매일 40개의 도시락을 창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노숙자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장상복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상복 씨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당시 건물에 갇혀 있었는데 장상복 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지호는 놀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후로 장상복 씨를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사를 보고 장상복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지호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상복 씨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당신이 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장상복 씨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그럼 함께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낡았던 창고는 이제 깨끗한 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상복센터, 장상복의 이름을 딴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식사가 제공되었고 의료 지원과 취업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입구에는 장상복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밥 한 끼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복도시락은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이 상복센터로 배달됩니다. 장상복이 심은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6개월이 남긴 것은 단순히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죄책감을 용서로 바꾸는 용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힘. 장상복은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호는 오늘도 도시락을 만듭니다.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장상복 씨, 당신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